안녕하세요. 아동 코칭 전문가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도미안 교수입니다. 제가 코치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 딸에게 코칭을 적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저희 딸에게 어떻게 변화되었고 성과가 났는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가고자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처음에 이제 딸이 유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1학년 때 유학을 가겠다? 저는 이제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청소년이 여자아이가 외국을 그렇게 일찍 나이에 간다? 이게 이제 저로서는 첫 번째 안 되는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것도 그닥 이렇게 아이를 유학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중학교 3학년 때 돼서 그 시험을 쳤는데 그 시험에 이제 합격을 했는데 보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가고 싶니?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팝송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 팝송을 영어로 듣는데 만약 이제 유학을 가서 영어를 잘하면 자기가 좀 더 그 팝송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외국에서 정말 자기는 영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언어를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반대하니까 너무 이제 자기가 가고 싶은데 엄마가 반대하니까 스스로 교환학생 시험 치는 그것을 이제 시험을 쳐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야, 아이가 시험에 합격까지 했을 정도면 충분히 가도 되겠다.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그거였죠. 자율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마음먹은 거, 그리고 그것을 한번 생각한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어쨌든 자기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거, 그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 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유학을 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1년 동안 교환학생 생활을 했는데 그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희 딸이 되게 어려운 가정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요. 되게 힘들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는 아이가 이제 설거지를 해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그 생활이 조금 이제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아이를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 딸이 이제 가서 날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도와주면서 그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많은 친구들이 중간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저희 딸이 돌아오려고 하니까 자기가 엄청 원해서 갔잖아요. 자기가 엄청 원해서 갔는데 돌아온다고 얘기하기가 정말 엄마한테 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 스스로의 그 자존감, 뭐 자존심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이 꿋꿋이 버텨가지고 그 가정에서 1년 동안 이제 생활하고 성공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물론 중간에 같이 갔던 또 다른 집에 배정이 된 더 나은 환경에 배정된 아이들도 많은 아이들이 뭐 이 집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집 갔다가 그렇게 해서 중간에 돌아온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희 딸은 끝까지 그렇게 이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제가 강제로 만약에 아이를 유학을 보냈다면 저희 딸은 절대로 끝까지 있지 못했겠죠. 근데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기르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어떤 면에서 그걸 원하고 바라고 있으며,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동해서 자기가 자기 결정하에 자기 책임하에 행동하도록 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믿었고 보낸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이 유학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1년 교환학생하고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오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또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보내야 될지 아니면 계속 유학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아이의 의견을 물어봤죠. 그랬더니 저희 딸과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 한국에서 좋은 대학 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한국의 교육 스타일에서 이미 중3을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아이의 자기가 1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해 봤기 때문에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이와 의견을 같이 나눴죠. 나눴더니 굉장히 두렵지만 1년을 생활해 봤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자기 스스로 버텨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게 됐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는 무작정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겠다 이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과정에서 보통 학교를 미리 정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는 이미 그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다시 나갈까 유학을 갈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유학원을 알아봐도 좋은 학교에 이렇게 뭐 배정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에게, 엄마, 내가 정말 원하는 바는 영어를 잘하는 것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생활하는 거, 이걸 내가 진짜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접 메일을 써서 보내겠다. 그 학교에 오다를 받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서 저희 딸이 자기가 서치를 해가지고 거의 100군데의 고등학교에 메일을 다 보낸 거예요. 나는 한국 학생인데 당신이 받을 거냐. 근데 그 보낸 학교들이 전부 한국 학생을 받은 적이 없는 학교에 다 보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 하면 그 한국 학생들이 많으면 영어를 잘 못한다 라는 이제 생각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희 딸이 100군데 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5군데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인 학생을 받으려고 우리가 생각 중이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신청해도 되겠다. 이런 이제 답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다시 그 중에 5개 학교 중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교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희 딸이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저는 100군데 메일을 보낸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아이가 스스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메일을 보낸 거죠. 그리고 답을 받은 거고. 그래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에 지내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저에게 처음으로 온 연락이 이런 얘기였어요. 엄마, 나 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고 집에 가고 싶어. 네, 일주일도 채 안 됐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도 된다. 나는 괜찮아. 네가 유학을 가서 일주일 만에 돌아와도 되고 한 달 만에 돌아와도 되고 나는 언제든지 괜찮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처음에 저희 아이가 다시 유학을 간다고 결정할 때도 아이가 저에게 물었거든요. 엄마, 내가 만약 유학을 다시 가서 거기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 저는 이야기했어요. 네가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냈으면 된 거야. 그러면 된 거지. 그리고 네가 언제든지 돌아와도 괜찮아. 라고 저는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은 막 아이의 체크리스트, 너 이거 했니 이거 했니, 좋은 대학 가야 돼, 그리고 최강의 스카이대 가지 않으면 안 돼, 막 이런 역할들을 엄마가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그런 거는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체크리스트는 아이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될 목록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너를 수용해. 이게 정말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아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은 다 반대로 하고 있어요. 정말 위급할 때는 안 도와줘요. 진짜 내가 엄마에게 이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엄마를 의지하고 싶고 엄마가 내 편이야 라는 걸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이가 그래 알았어 엄마, 내가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진짜 힘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좀 외롭고 힘든데 엄마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는 건 그러니까 힘들지만 내가 다시 일주일만 더 버텨보고 또 이야기할게요. 그게 2주가 되고요. 2주 후에 다시 엄마 내가 한 달만 더 버텨보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저희 딸이 일주일이 2주가 되고 2주가 4주가 되고 4주가 1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총 7년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4년을 보냈어요. 미국은 이제 고등학교가 4년이고 그리고 대학교를 3년 이렇게 해서 이제 7년을 보냈는데요. 그 고등학교 4년 동안에 저희 딸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물어봤거든요. 네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니 했더니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고생하는데 열심히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미국 아이들이 쭉 있는데 저희 아이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아이가 전교 1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 애들은 대부분 다 가면 외국 가면 공부를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잠깐 이제 저희 그 아들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희 아들이 이제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연구년이어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저희 아들과 함께 그 생활을 했죠. 미국에 가서. 근데 저희 아들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제가 늦둥이 아이가 있어가지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저희 딸하고. 근데 저희 아들이 공부를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저도 보니까 저도 영어가 잘 안 되는데 저희 아들이 배우는 내용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애들이 다 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기본적으로 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제가 연구년이니까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아이의 성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딸의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원해서 바라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잘 풀어 헤쳐갔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이제 고등학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연히 이제 좋은 학교 갔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 학교를 갔는데 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너무 한국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학교 1학년 마칠 때쯤 그러니까 2학년 올라갈 때쯤 한국을 오고 싶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네가 고등학교를 그렇게 어렵게 이제 고생해서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대학을 갔는데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국에 와서 편입을 다시 하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대학교 1학년을 미국에서 마쳤으니까 2학년, 3학년 이렇게 학교를 잘 마치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뒤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또 얼마든지 조언하고 타협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의 의견이 더 중요하고 아이의 생각이 중요하고 나는 너를 존중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치로 20년 살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코치가 아닐 때는 제 생각이 굉장히 바르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나는 많이 알고 있고 나는 당연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코치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이 바뀐 부분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좀 더 많이 경청하고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상대편 마음으로 들어가서 생각하고 이걸 이제 제가 계속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생활 가운데 계속 실천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딸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